이 서류들을 기존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채권자가 해야 하고 그 입증에 성공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서류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다투었고요. 실제 결정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서인도 단행가처분, 특히 이 문서인도 단행가처분 사건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수행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라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상장사의 경영권을 찬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취득해서 과반 주주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A는 주총을 개최를 해서 기존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등 그 기존 이사진들을 모두 다 해임을 했고요. 자기 자신이 대표이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도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게 되었고요. 그 후에 전형적으로 또 밟게 되는 절차가 있어요. 보통의 경영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기존 경영진들을 형사상 배임, 횡령죄 이런 것들로 다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도 기존 경영진이었던 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만들었던 모든 계약서와 서류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당연히 기존 대표이사와 재무이사는 그것을 거부를 했고요. 그러자 이 A가 이 기존 대표이사와 그 재무이사를 상대로 문서인도 단행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였죠. 별지에 잔뜩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모든 서류명을 다 쓴 다음에 이 서류를 자신에게 인도를 하고 만일 그것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제 이런 간접 강제 중음까지 넣어서 이 문서인도 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찾아왔었고요. 그때 저의 방어 전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행가처분 사건에서는 피보전 권리, 그 다음에 이 보전의 필요성,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A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가지 요건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바로 그 서류들을 현재 기존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두 가지 요건 사실에 대한 고도의 소명에 성공을 해야 이 가처분 사건은 인용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A는 이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됐고 또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관건은 두 번째라고 저는 봤습니다. 즉, 이 별지 목록에 가득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지금 현재 전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투는 것이 저의 승소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게 말해서 승소 전략이지 내심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채권자가 이것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신문길이 열렸고 저는 채무자들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이제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현재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가 이렇게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님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그 서류들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일단은 이 별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 서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서류인지도 잘 모르겠고 거의 있을 수 있는 그냥 모든 서류를 채권자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다 쓴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실제하는 서류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설령 이것이 실제하는 서류라 하더라도 이 서류는 각각의 그 부서에서 그 부서의 담당자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서류들의 성질상 대표이사나 재무이사가 가지고 있을 서류도 아니고 또 실제로 기존 대표이사나 재무이사는 이 서류들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 서류들을 기존 대표이사 및 재무이사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채권자가 해야 하고 그 입증에 성공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서류를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다투었고요. 실제 결정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재가 되냐면 이 단행 가처분, 즉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판시가 됐냐면,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들이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하면서 채권자의 채무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던 바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창으로 공격을 해야 할 때는 예리하게 구멍을 찾아서 찔러서 공격을 하면 이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를 해야 할 때는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어서 방어를 할 때도 창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그 허점을 노려서 잘 방어를 하면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지피지기이면 백천백승까지는 아니지만 제 경험칙상 10중 8구 이상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집 변호사는 찌를 때는 또 예리한 창, 또 방어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그 허점을 노려서 또 잘 방어하는 방패가 되어서 또 이런 단행 가처분 사건에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지금까지 제가 공격했었던 사건에서는 다 승소를 했었고요. 또 제가 방어했었던 사건에서도 또 다 승소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안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